안녕하세요. 베스트 탐방 장혜기업입니다. 네.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바쁘기는 쉬워도 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루를 시작을 할 때는 오늘 하루는 좀 알차게 잘 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은 하지만 사실 좀 돌아보면 또 오늘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네 그렇죠.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요. 그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방법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요. 네. 시간만 그냥 버리는 꼴이고 결국에 성과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 어떤 시간이든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결과도 나오고요. 정말 좋은 열매도 맺는 거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우리 장애인 기업분들을 좀 만나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 기업들, 그것도 히든 챔피언 장애인 기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베스트 참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김진남 씨 같은 경우는 네. 식품 중에 잣이 알죠? 잣.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잣하면 일단 네. 고소함이 1번으로 떠오르는데 아. 사실 그래서 저도 이 고소한 맛 때문에 잣을 참 좋아해요. 네. 야, 그 맛을 직접 느끼고 오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김은지 그렇죠.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은지 리포터가 그 평창 강원도의 명품 잣을 네. 맛보고 오셨다는데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평창에서 이 명품 잣 생산에 열정을 쏟고 있는 평창 잣농원을 다녀왔는데요. 이 고랭지 지역에서 채취한 천연 웰빙 잣을 원 없이 보고 왔습니다. 아니 원 없이 보고 또 얼마나 원 없이 드시고 오셨으면 얼굴이 반짝반짝거려요 지금. 그러나요? 좋으셨겠어요. 네, 좀 티가 나나요? 납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그 향긋하고 고소한 잣의 향연, 우리 명품 잣을 만드는 평창 잣농원으로 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제작진이 달려간 곳은 강원도 평창. 청정 지역으로 소문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 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신선한 공기와 푸른 대자연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곳에 명품 잣을 만드는 장애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평창 잣농원인데요. 이 장인의 손길로 명품 잣을 키우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런 웰빙 농장을 운영하는 CEO는 누구일까? 네, 안녕하세요. 평창 잣농원의 권영만 대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창 잣농원. 발음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평창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평창 잣농원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평창 잣농원은 일단 견과류 잣이라는 제품을 고객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이제 가공하는 곳인데요. 직접 이 평창군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직접 채취서부터 가공까지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가 아까 발음이 어려우시다고 하셨잖아요. 평창 잣농원이라고. 이 평창 잣농원이라는 게 저희가 이 평창 지역에서만 이 잣을 채취한다는 의미에서 평창 잣농원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평창 잣의 장점은 다른 낮은 지대보다는 매우 열매가 크고 그리고 알이 굵고 그 영양분이 많아서 맛도 매우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잣이 가장 잘 생산되는 시기가 나무는 30년산에서 이제 80년산이 열매가 가장 실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평창 지역의 잣은 이제 갓 30년에서 40년 된 잣나무여서 앞으로 이제 한 50년 정도는 더 열매가 실하게 잘 열려서 좀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저희 평창 잣농원에서 이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잣은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식품 혹은 신선의 식품으로 알려진 만큼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성분은 지방류가 74%, 단백질이 15%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강장의 효과가 높은데요. 그 밖에도 피부 탄력이라든가
혈압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연령이 높아서 비만한 경우에는 약간 주의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잣이라는 열매가 정말 몸에도 좋고 뭐 피부에도 좋고 좋은 기능이 정말 많다는 거 제가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들을 뭐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잣농원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대표님일 줄 알았는데 너무 젊고 멋있으세요. 어떻게 해서 이 평창 잣농원을 창업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평창 잣농원은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잣이라는 생물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사를 하면서 송아리 제품만 이제 판매를 하고 저희 평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잣이 다 타 지역으로 이렇게 유통이 돼서 타 지역의 브랜드 이름을 달고 잣이 출하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상의 끝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이제 이름을 단 상품을 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가족끼리 상의하고 회의를 거쳐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해서 저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평창잣이라는 그 지역 대표 상품을 만들고 싶어서 평창잣농원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대에 걸쳐 잣을 생산하다가 드디어 2011년에 평창 잣농원을 세운 권영만 대표. 온갖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은 단기간에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다. 청정지대의 특별한 메리트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평창잣. 그래서인지 요즘 가을 수매철을 맞아 전국에서 잣 주문이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물량을 맞추느라 매우 바쁘다. 네, 대표님께 이제까지 설명을 들은 바 제가 이것이야말로 명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또 그냥 지나칠 리포터가 아니니까 이 명품 잣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좀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시죠. 네. 평창 잣농원 속에는 공동 운영자인 권태환 대표가 나섰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네요. 설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잣인 건가요? 예, 그럼요. 올해에 금년도에 생산된 거를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건조해서 보관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잣들이 여기 가득하네요. 그럼 많아요. 그리고 평창잣이 금년도에 생산이 많이 돼갖고 밖으로 반출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보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매한 잣을 잘 건조시켜서 밀봉한 다음 창고에 보관해두는 건데 밀봉되기 전 잣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평창 송아리 잣이에요. 이게 바로 잣송이인 거네요. 네. 와, 정말 신기하다. 무슨 미니 파인애플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 안에 잣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 반절, 한 50% 정도는 될 거예요. 송아리 무게에서. 이 무게의 50%가 잣으로 꽉 차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볼 적에 우리 평창잣이 이렇게 굵다고 그래야 송아리가 파인애플이라고 그래요. 평창잣을 갖고. 이제 송아리가 좋아가지고. 진짜 미니 파인애플 같아요.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 잣송이보다 1.5배는 더 커 보이는 평창 잣송이. 이렇게 수확한 잣을 엄선하여 가공, 제조 과정을 거치는 만큼 그 맛 또한 탁월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면 이 잣은 어디서 수확하는 걸까? 그런데 아무리 이 송이 하나의 절반이 잣이라고 하더라도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많은 잣 열매를 도대체 어디서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잣은 이제 35년에서 50년 산에서 생산된 잣이 제일 좋고 제일 수확력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그 잣나무에서 수확을 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채취를 한 거예요. 와, 도대체 몇십 년의 세월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안 그래도 심은 지 20년이 지나야지 잣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평창 잣농원에서는 그럼 35년에서 50년이나 된 잣나무에서 그렇죠. 수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 잣나무 직접 보러 가야겠어요. 그래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 따라오세요. 잣나무 숲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한참을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충분히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거의 산 밑에 다 왔네요. 네. 이제 저 위에까지 그럼 더 올라가야 하나요? 그렇죠. 저 보이는 저 검정색 나는 저 색깔이 저기 이제 잣나무예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왜 저렇게 험한 저희 산비탈에 이렇게 잣나무가 많은 거예요? 이제 잣나무는 험하고 높은 산에 있기 사실 상품이 좋고 이래서 그런데 잣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상품이 정말 좋은 그런 잣이 나오는 그 잣나무한테 저희 열심히 또 다시 올라가 봐야겠네요. 같이 그렇죠. 올라가 보실까요? 그래요. 자, 빨리 올라오세요. 아, 대표님 같이 가요. 빨리 와요. 우리 데리고 와야지. 네. 등산로도 아닌 험한 길로 들어서자 그제야 눈앞에 펼쳐지는 잣나무들. 힘껏 뻗은 잣나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고 가지마다 달려있는 잣송이가 그 위용을 자랑한다. 사실 잣숨의 과정이 힘든 진짜 이유는 잣나무 자체가 험준한 산속 깊이 자라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 나무 높이가 높아서 등산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올라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잣나무를 채취하는 직업은 극한 직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와, 영차영차해서 이 정말 험준한 곳까지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잣나무를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끝이 진짜 잘 안 보여요. 이 잣나무 몇 미터나 되는 건가요? 아마 한 30m 될 거예요. 30m요? 예, 한 30m 되는데 그 30m 위를 전부 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저 위험성을 가지고 올라가서 따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 잣나무를 직접 타고 올라가서 잣을 키우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따지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나무를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는 이제 사다리를 놓고서는 올라가서 저 위에 아지가 있잖아요. 아지를 타고 올라가서 따는데 엄청 위험하죠, 따는 게. 그렇군요. 저는 이 550m까지 올라오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 30m가 넘는 잣나무를 열심히 올라가셔서 우리가 먹는 그 맛있는 잣이 수확돼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였군요. 그럼 저희가 모든 잣을 드시는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저는 이게 잣을 먹으면서 고소함이라든지 몸에 좋다는 건 느꼈는데 네. 오늘 화면을 보니까요. 이 잣을 딸 때 정말 위험한 작업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워낙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작업을 그러게요. 하시니까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잣나무 같은 경우는 20m에서 30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요. 잣나무 자체가 아주 곱고 하늘로 쭉쭉 올라가면서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발 300m에서 1900m 정도 높이의 아주 험준하고 그리고 양지가 바른 이런 비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잣나무 열매를 따는 직업을 극한 직업으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아, 네. 네. 또 그만큼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너무 잘 보셨어요. 아주 맞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 잣수확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굳거나 뭐 비가 오거나 하면 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에서 미끄러지거나 뭐 떨어지시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 진함 씨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잣은요. 그 큰 그 솔방울 안에 네. 그 안에 있는 게 그게 바로 그쵸. 잣이에요. 그 예. 열매가. 근데 저는요. 그 잣 지금 막 생각이 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이 평창, 강원도 평창 하면은 워낙에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럼요. 뭐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니까 품질은 당연히 좋겠죠. 네, 아주 훌륭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잣이 솔방울 모양의 열매 안에서 자라는 게 맞습니다. 9월 정도가 되면 보통 12에서 15cm 정도 되는 제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이 솔방울 모양의 열매가 네. 갈색으로 이렇게 익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열매가 익으면 열매가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1에서 2cm짜리 제 손톱 크기 정도 되는 이런 잣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또 평창이 완전히 청정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잣이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깨끗한 환경이기 때문에 네. 정말 알도 정말 굵었고요. 네. 맛도 정말 담백하더라고요. 아니, 여러 가지 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기로 유명한데요. 어떤 성분들이 좀 있을까요?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윤택해지고요. 또 혈압도 낮추는 등 어마어마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은진 씨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사실 저 피부에 관심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피부는 권력이다. 저희 카페 정말 좋아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은지 씨 딱 들어올 때 피부가 윤택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와. 반짝반짝 빛났어요.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자세 효능이 이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오. 많은데요. 제가 권 대표님께 살짝 들은 얘기인데 이 잣잎을 따로 따서 햇볕에 말라둔 다음에 달여서 마시게 되면 기침이나 현기증, 배탈 설사에까지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거기다가 영양까지 아주 풍부한 그럼요. 그야말로 아주 완전 식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진짜 그 잣 먹으면요. 제가 청정 지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좀 네. 가져오시지. 네,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 평창 잣농원에서는 특히나 딴 그 잣 중에서 엄선 수거한 다음에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네.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맛과 향이 풍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채취만 했는데 이 채취한 게 끝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열심히 여러 가지 생산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한테 받아오는 그런 변신의 과정이 있는데 그 탈바꿈이 되는 변신의 과정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무에서 수확한 잣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생산 과정을 거친다는데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잣나무에서 수확한 잣송이를 보비면 빼곡히 박힌 피잣이 드러난다. 잣송이 하나에 보통 100개에서 120개의 피잣이 박혀 있는데 갓 단 잣송이일수록 송진이 진득하게 묻어나온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피잣을 빼내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며칠 동안 햇볕과 바람에 바짝 말려야 탈각이 쉬워진다. 이렇게 며칠간 햇볕에 잣송이의 송진을 말린 후에는 탈작기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 피잣을 얻는데 이 피잣은 다시 탈각기에 들어가 껍데기가 분리된다. 탈각기를 통과해서도 잣의 속껍질은 군데군데 남게 되는데 이 상태의 것을 황잣이라고 한다. 황잣은 그대로 포장되어 판매되기도 하지만 다시 뜨거운 물에 담가 마지막 탈피를 하여 백잣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와, 이게 그러면 그 과정을 모두 거친 잣인가요? 네, 그럼 요게 이제 하얀 게 이제 백잣이고 이렇게 빨간 껍질이 있는 게 이제 황잣이에요. 그 이제 아까 얘기대로 황잣은 그 소량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깨끗하니까 이제 요리 같은 거 할 적에 요걸 써요, 이제.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그래요. 백잣부터 드시고. 네. 그리고 황잣도 드셔보시고. 고소한 이 향이 정말 확 퍼지는 것 같아요. 이게 황잣인 거죠? 예. 이것까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고소하네요. 예, 그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이제 깨끗하게 해가고선 그래서 많이 이제 드셔요, 사람들이. 피까지 맑게 해주니까 예, 꼭 예. 이제부터 많이 좀 먹어야겠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잣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제가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지금까지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집에서는 잣국수를 해놓으면 진짜 그 육수가 맛있어요. 그럼 혹시 그 제일 맛있는 그 잣국수를 저도 한 젓가락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이때가 좀 만들어 드릴게요. 아, 정말요? 그럼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잣이 주 생산품인 만큼 평소에도 잣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다는데 잣국수는 어떤 맛일까? 어머님, 제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눈썰미가 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랑 좀 닮으셨어요. 대표님이랑 무슨 사이세요? 엄마예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어머님 치고 너무 젊으셔서 아이. 제가 무슨 관계인지 여쭤본 거였어요. 잣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 역시 또 센스있으시구나. 이제부터 저도 잣을 아주 자주 먹어야겠네요. 근데 지금은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잣 칼국수 좀 하려고요. 드디어 잣 칼국수 레시피 공개! 사실 잣 칼국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느 칼국수처럼 반죽한 밀가루를 써는 과정까지는 동일하다. 하지만 이때 잣을 넣는 것이 잣 칼국수의 포인트. 잘 말린 잣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간 다음 육수에 소금만 넣으면 영양 만점 잣 칼국수 완성!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잣 칼국수를 다 함께 둘러앉아 먹는데 열심히 일하고 난 뒤 먹는 별미인 만큼 그 맛은 꿀맛이다. 우리 평창 잣농원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지금 잣을 생산하고 저희가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가장 질 좋은 상품으로 저희가 조금 더 깨끗하게 뭐 포장이나 제품의 관리 상태 등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고객분들에게 가장 좋은 상품으로 이제 보답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알이 굵고 맛이 담백하고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한 잣을 생산하는 평창 잣농원. 정직한 마음으로 생산하는 제품인 만큼 청정 지역의 맛과 향을 전해주길 기대한다. 네, 해발 700m 고랭지에서 채취한 평창의 명품 잣농원. 잣. 오늘 정말 이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또 권영만 대표님이요.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네. 소신있고 뚝심 있게 사업을 잘 꾸려나가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젊으실 만큼 이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었는데요.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평창에 대한 애정과 평창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야, 그나저나 우리 은지 씨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명품 잣에다가 명품 또 이게 잣 국수도 있다며요. 네. 다 드시고 온 건데 네.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고요. 부러우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평창으로 나들이 한번 갈까요? 정말요? 네. 그렇죠. 네, 언제든지 그렇죠. 가겠습니다. 네. 네. 콜. 자, 이렇게 청정지역의 맛과 향을 그대로 전해준 우리 평창 잣농원의 권영만 대표님. 네. 앞으로도요, 패기 넘치는 열정, 앞으로도 사업 크게 번창하셔서 장애인 기업분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미지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부산과 함께 3대 도시인 대구. 이곳에 아주 특별한 장애인 기업이 있다. 한방 의료기기의 차세대의 주자, 정한 헬스테크가 그 주인공. 네, 대표님,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한방 의료기기 개발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제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근골격계로 이제 통증을 많이 이제 아팠는데, 그리하여 이제 침도 많이 받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마사지도 많이 받고 지압, 카이로프랙티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이 근육통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한의학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의학을 전공하고 나서 이제 어떤 혈자리를 어떻게 이제 자극을 시켜주면 더 효과적일까 연구하던 도중에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창업상한학교 거기 이제 그 입교를 해서 창업과 사업 그리고 제조업을 배울 수 있는 그 독특한 그 수별 자극기와 그리고 그 계열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 2010년도에 한방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좌절을 맛보았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2014년 재도전한 결과 지금은 청년 CEO로 우뚝 섰다. 현대의학에 보면 30가지 이제 체절신경이 있습니다. 그 척추를 쭉 따라서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이게 선추 이렇게 이제 그 척추 옆에 이제 30가지 체절신경이 있는데 그 체절신경이 오장육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수신경을 조절해주면 오장육부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보면 그 척수 반응점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반응점이 손등 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등 위를 자극을 시켜주면 오장육부의 기능을 개선을 시켜주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전승헌 대표가 만든 우리 몸에 좋은 한방기기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수배혈 자극기이다. 수배혈 자극기를 사용하시고 좀 효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효과 본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좀 계실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수배혈 자극기 미라힐링지를 이제 접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저희 사촌 형님이 이제 한의학 박사신데 그 사촌 형 그 진료실에 제가 놀러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맹맹하게 이제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 한의원, 뭐 병원, 이비인후과, 뭐 비염에 좋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식품들, 뭐 물질들 이게 다 해봐도 이게 잠깐이지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새로 개발한 기술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꼭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분 만에 코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그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 5분 만에 거의 코막힘이 한 95%까지 개선이 되어서 그래서 처음이 100이었다면 그 기술을 한 5분간 제가 체험을 하고 5%까지 그 비염의 이제 증상이 없어졌죠. 저희 어머님은 이게 손등을 이제 자극시키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 손이 이제 차가운 게 덜 차가워지시고, 그리고 그 변 색깔이 노랗게 변하셨다고 그러셔서, 그 후로 이제 피로도, 평소에 피로를 많이 느끼셨는데, 요즘은 피로도도 좀 덜 느끼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배열 자극기로 톡톡히 효과를 봤다는 전승원 대표. 그렇다면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인지 실험을 해봤다. 먼저 실험 전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녀의 현재 건강 상태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10점이 나왔고 권장 심호흡수는 4점이 기록됐다. 자, 이번에는 수배열 자극기를 손등 위에 장착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실험 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실험녀는 수배열 자극기 사용 후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15분 뒤 드디어 장착했던 수배열 자극기를 떼어보는데 손등의 혈자리를 자극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수배열 자극기를 사용한 후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기를 활용해 다시 측정해보았다.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스트레스 지수 9점, 권장 심호흡수는 4.5점이 나왔다. 혈관 건강 점수 역시 69점을 기록해 이전보다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실험을 직접 해보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 같고 피곤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계시는 동안 좀 어떠셨어요? 이거 할 때는 되게 좀 아팠거든요. 이렇게 계속 눌러오니까. 근데 아팠는데도 되게 잠깐 10분, 15분 그 사이인데 굉장히 깊게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되게 피곤도 좀 많이 풀리는 것 같고 몸이 되게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잠깐 동안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잠깐 이제 10분에서 한 15분만 이제 그 자극을 이제 일정한 자극을 줬는데 이게 이제 그 수배열 자극기의 그 자극핀의 독특한 형태 때문에 이제 신경이나 근육들이 이제 빨리 반응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통증이 있으면 이제 잠이 잘 안 오는데 이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면서 이제 누적되어 있던 그 피로가 이제 풀리면서 깊이 이렇게 잠깐이지만 깊이 있게 잠을 자게 된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처음에 깊이 있게 잠을 잡니다. 그럼 이제 누적되어 있던 그 피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그 피로가 이제 풀리게 되면 이제 네 번, 다섯 번 때는 이제 그 누적된 피로가 이제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잠이 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그 고정되어 있던 그 에너지 흐름 그게 이제 처음에 하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처음에 이제 고정되어 있던 어떤 에너지 흐름을 이제 바꾸긴 했는데 그걸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효과가 이제 이런 곡선을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네. 환자용 맞춤 의료기기 수배열 자극기 외에도 현재 신제품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는 전승원 대표. 또 어떤 제품을 개발 중일까? 지금 이제 그 다음 이제 제품 개발은 그 계열침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열침은 그
근육 통증을 이제 1분 만에 처음이 이제 100이었으면 한 40%에서 0%까지 1분 만에 근육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일반인들도 휴대하면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근육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집중력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뇌졸중 예방, 그리고 치매 예방, 치매 치료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 계열침으로 1분만 이렇게 쉽게 이제 그 목이나 이제 머리 쪽에 해주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노인분들이 이제 한 1분에서 매일 1분에서 한 2분 정도만 이제 손쉽게 꼭꼭꼭꼭꼭 눌러주면 뇌졸중이나 치매 예방에 효과까지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찾아라 생생기업 시간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기법으로 만드는 술을 이제 전통주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각 지방을 가다 보면 이 전통주 특산물들이 정말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해남의 진양주라든지 포천의 막걸리 같이 네. 전통주 종류도 참 많아요. 그럼요.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 전통주에 관련된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요. 갑자기 한잔하고 싶은 남자. 이 방송에서 실수,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요. 정말 오늘 충남 한산면에 있는 전통 기법으로 만든 전통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성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조성 리포터가 네. 1회 때 또 방송했던 서기환 때도 또 다녀오셨어요. 네. 술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충남 한산면에 위치한 한산 항아리 소곡주라는 장애인 기업에 다녀왔는데요. 전통주 제조에 열정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에서 소곡주로 유명한 충남 서천군. 이곳에 한국의 전통주인 소곡주를 만드는 한산 항아리 소곡주 기업이 있다. 대표님!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 항아리 소곡주의 유성희 대표. 대표님, 예. 충남 한산면 하면 이 소곡주가 그렇게 유명한데요. 예. 지금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한산 하면은 뭐 산도 있고 들도 평야도 넓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논농사도 발전이 많이 됐고요. 또 일반 제조하는 게도 많이 발전이 된 구장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직접 만들고 계신가요? 예, 직접 여기서 제조하고 다 합니다. 그럼 혹시 어떻게 처음에 이거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거 처음에 시작한 거는 어머니가, 제가 2대째인데요. 어머니가 하시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한산에 가면 소곡주가 좋다고 하고 좋은데 가서 한번 해볼 의향이었고, 그래도 막상 내려와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 하고 계시가지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주다가 어떻게 제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2대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년에 본격적으로 한산 항아리 소곡주란 이름으로 창업을 하게 된 유성희 대표. 현재 120여 평의 대지에 60여 평의 공장을 짓고 주류 생산을 위한 전문 설비들을 갖추어 놓았다. 우리의 전통주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무엇보다 찹쌀이나 누룩, 메주콩 같은 좋은 재료에다 약재인 구절초를 첨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한산 항아리 소곡주를 개발 중인데 특히 최근에는 도수별, 크기별로 전통주 개량 제품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한산 소곡주하고요. 네. 그리고 새로 출시될 한산 소곡 화주라는 것이 증류주, 그것이 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직접 개발하셨어요? 예. 한산 소곡주는 네. 기존에 있는 거를 어머니한테 이어받아가지고 전승한 것이고, 소곡 화주는 제가 다시 개발한 겁니다.
우리나라 각처의 산지에서 많이 자라는 구절초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속을 따뜻하게 해줘 기의 순환을 돕고 장기간의 운동을 도와 소화를 돕는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예로부터 치풍이나 부인병에도 좋아 민간요법으로 활용된다. 혹시 그럼 이 구절초는 어디서 가지고 오세요? 직접 제가 일부는 재배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산에서 그거 가지고 부지라니까 산에 가서 또 채취를 합니다. 아, 재배를 직접 하신다고요? 예, 일부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세요? 재배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예.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약재로 소문난 구절초를 유성희 대표가 직접 정성 들여 재배 중이라는데 현장을 찾아가 봤다. 이곳이 바로 유성희 대표의 보물 1호가 있는 곳, 그 귀하다는 구절초 재배 현장이다. 과연 공기 맑고 산세 좋은 곳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구절초가 늦가을에도 싱그럽게 보인다. 또한 깨끗한 자연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자라난다는 유 대표의 철학이 엿보인다. 아, 대표님 여기서 구절초를 재배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곳을 선택하셨어요? 채취하기가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채취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사한 주산 다녀서 조금씩 재배하게 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재배하기 힘들진 않으세요? 예,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또 그늘이 진 곳에 하는 것이 조금 잘 자라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절초는 언제 수확하세요? 예, 이것이 지금 5월 달에 5마디가 형성되고 9월 달, 이제 음력으로 9월 9일 날 해가지고 9마디가 형성돼가지고 꽃이 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수확하는 거는 9월, 10월, 11월 이 3개월이 수확하기가 제일 적기고 약초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구절초로 전통주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니 뛰어난 맛과 건강한 술에는 달 이유가 있다. 네, 충남 한산면에서 생산되는 한산 소곡주가 이게 전통주라는 걸 알았는데 저는 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게다가요 역사가 또 1500년이라는 전통을 또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산 소곡주는요, 특히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일어날 줄을 모른다라고 해서 일명 안진뱅이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 그 유명한 안진뱅이술. 갑자기 정말 이렇게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벌써 앉아 계시잖아요. 한산 소곡주로 불리게 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옛날 서적에 따르면요, 그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소복을 입고 모여 앉아서 술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소곡주라고 불렸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15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소곡주를 우리 또 유성희 대표님께서 직접 제조를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장애를 겪으신 다음에 좀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소곡주를 좀 현대화에 맞게 개량을 하면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전통주, 이 소곡주를 지금 개량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궁금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유 대표님이 만드신 이 한산 항아리 소곡주는요, 굉장히 뛰어난 맛과 또 건강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직접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니 스튜디오가 취할 분위기예요 지금. 사실 여기다 따라놨거든요. 그러니까요. 향이 너무 좋아요. 향에 이미 반 취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맛을 좀 봐볼까요? 이렇게 사실 이게 방송에서 술 마시는 모습은 이렇게 안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맛만 보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억지로 먹는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드시니까 어떠세요 맛이?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향이 좋고요. 그래요? 또 부드러워요. 어디 한번. 네. 뭔가 약간 꽃향도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1500년 가까이 오래된 어떤 역사를 느끼는 느낌도 들고. 톡 쏘는 맛이 나는데요. 취하지는 마세요. 취하지 마. 우리 계속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약간 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떠셨어요? 맛? 저는 이제 맛을 보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향도 좋고 부드럽고 몸에도 좋은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한산 항아리 소곡주의 특징은요. 모든 술에 구절초라는 약초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이 구절초는 민간이나 한방요법 등에서 부인병이나 치풍, 또 위장병 등에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대표님이 또 직접 구절초를 또 재배를 하시나 봐요. 네, 대표님이 원래는 산에서 직접 구절초를 캐 오셨는데요. 이 구절초가 아무 데서나 막 자라지 않는 좀 귀한 약초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밭에서 재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유석희 대표님 네. 정말 좋은 전통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대박 나세요. 그렇습니다. 네. 열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대표님이 소곡주 도수를 16도나 13.5도 등으로 다양화시키셨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소곡주는요, 예전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좀 부드러운 목 넘김을 위해 대표님이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술이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생기는 술이 또 소곡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장이 좀 궁금해져요. 네, 안 그래도요, 지금 시기가 소곡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도 도와드릴 겸 한번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대표님, 예. 이 한상 소곡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1년 중에 어떤 때 가장 많이들 찾으세요? 예, 유세가 제일 적기라고 봅니다. 가을 추수해가지고, 그 햇살로 담그야만이 술맛도 제대로 나고, 또 장기간 숙성되기 때문에 술맛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가을쯤에가 가장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세가 농번기와 같이 겹치니까 일손도 많이 딸리고 제일 힘들 때입니다. 아, 그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아유, 도와주시면 좋죠. 아, 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예,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힘껏 도와드릴게요. 술을 담그는 재료는 찹쌀의 누룩, 엿기름, 콩, 말린 솔잎 등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재료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찹쌀이다. 한산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제일 좋다고 많이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찹쌀과 각종 재료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밑술을 부어 잘 섞어준 다음 이것을 통에 넣고 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두밥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김이 나면 뚜껑을 닫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잘 익은 고두밥은 쿨링기에 올려서 골고루 편 다음 식히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유성희 대표는 특별 자체 제작한 쿨링기를 사용하고 있다. 어느 정도 고두밥이 식었으면 여기에 구절초와 누룩, 엿기름 등이 첨가된다. 보통의 과실주엔 효모만 넣으면 되지만 한산 소곡주는 효소와 효모가 공존하는 누룩을 이용해 술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기 때문에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아내는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단다. 예, 물을 절대 넣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용수를 박으면은 용수가 그대로 고여가지고 그거를 떠가지고 또 좋은 숙성을 시키면은 또 맛있는 한산 소국주의 본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한산 항아리 소곡주의 숙성 과정은 발효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숙성되는데 평균 10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유 대표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낸 항아리 소곡주. 과연 그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 예, 아유,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셨으니까 그리고 맛도 이게... 한번 보셔야 되겠죠? 예, 맛도 한번 감사합니다. 보세요. 색깔. 역시 숙성을 오래 시켜서 그런가 진짜 향긋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옛 선비들도 과업으로 가다가 이거를 주막에 들려가지고 이걸 한 잔 한 잔 먹다 보니까 깨지를 못해 과거도 못 봤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특히 한산지방의 천연수는 염분이 전혀 없고 철분까지 들어있어 물맛이 독특하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정성스레 만든 항아리 소곡주가 익어갈수록 유 대표의 소곡주 사랑도 깊어간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주문이 밀려드는 통에 정신이 없지만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곳이 어디든 직접 배달을 마다하지 않는다. 과연 고객의 사랑을 받는 업체답게 품질과 서비스에서 단연 1등이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거래처 납품 갑니다. 아, 거래처요? 얼마나 되셨어요, 거래하신 지는? 막 오래됐죠? 한 7, 8년 됐죠? 선생님, 잘 가세요. 벌써 수년째 거래하는 단골 거래처이지만 납품을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데 게다가 한산 항아리 소곡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소곡주 제조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우리 유 대표님이 하시는 한산 항아리 소곡주랑 같이 일하게 되셨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이렇게 한 7, 8년을 사장님하고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술을 갖다 써봤는데 사장님네 술이 한산 항아리 소곡주 이제 유 사장님네 거 술이 맛도 변하지 않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드셔분들이 다시 찾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퇴근도 미루고 한산 항아리 소곡주 신제품 개발에 여념이 없는 유성희 대표. 전통주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의 글을 만들었다. 대표님,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입맛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적으로 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모두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주를 세계적인 명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산 항아리 소곡주의 유성희 대표. 그의 소망처럼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기원한다. 네, 그 제조 기법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성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주 한산 항아리 소곡주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성희 대표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조 과정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모습이 정말 네.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제조 과정에 시간차와 함량차를 이용해서 신제품을 개발 중이신데요. 벌써부터 문의가 아주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신제품이요. 저는 지금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유성희 대표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꼭 챙기세요. 네. 네, 지금도요, 신제품 출시랑 또 향후 성장을 위해서 마케팅에 굉장히 애쓰고 계셨는데요. 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성장 바라겠습니다. 네, 전통주 제조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우리 한산 항아리 소곡주의 유성희 대표님, 네. 앞으로도 널리 잘 번창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소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탐방 장애인 기업 첫 방송을 시작해서 어느덧 네. 2014년도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아, 진짜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네. 진짜 이 자리 떠나고 싶지 않은데요. 아쉬워요. 2015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남 씨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저는 한 분 한 분 우리 장애인 CEO도 소개했고 또 기업도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남는 분이 있다면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요, 아무래도 네. 여자다 보니까 네. 화장품을 또 선전해 주셨던 큐브앤코 사장님도 기억이 네. 나고요. 네. 그리고 또 한복 있잖아요. 한복. 비단궁 한복. 네. 선이 참 고왔던 한복이었는데 제가 꼭 한번 입으러 가겠습니다. 예. 그럼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는 그 찬비 파워텍 있잖아요. 조명. 네, 그리고 직접 나오셨었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산 항아리 소곡주. 역시 술이군요. 그리고 평창에서 나오는 명품 예. 잡. 좋았어요. 맞습니다. 아니 정말 의미 있고 아주 보람차고 뿌듯한 방송이었다는 거를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제가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요. 예. 저도 장애인이지만요. 우리 장애인 CEO분들 또 장애인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 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도 주고 있고 또 우리 장애인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 항상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 기업인들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파워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해주시면 우리 모든 분들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장애인 기업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2015년도에도 남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베스트 탐방 장애인 기업 2014년도 마지막이고요. 2015년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